안녕하세요. 새딸아빠 전소자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정책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시장이 제 라이브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거,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혹시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거나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뉴스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1월달부터 일단은 양도소득세, 조합입주권,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각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상속세나 지방세,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몰라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고가 상가주택이요,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상가예요.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쳐요. 그러면 주택 부분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큰 경우는 이제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봤어요. 전부 주택으로 봤는데 이 고가 상가주택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이 지금 양도세가 완화되면서 12억까지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요 부분 상가에 내년부터 양도세가 바뀌는 거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로 별도 분리가세를 한다는 거고, 주택은 주택분에서 가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비삼용 토지나 이런 거를 합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일정 금액 이하로는 이하 금액은 주택 부분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가주택이 내가 15억짜리다. 15억짜리면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한다는 겁니다. 요 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했대요. 이 범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 부속토지라고 하죠. 주택 부속토지는 뭐다? 도시지역 내는 여러분들 용도지역을 보죠. 도시지역 내가 뭐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유통중심, 요런 근린, 상업지역, 요런 공업지역 내는 주택 부속 토지를 5배까지를 봐요. 현재는.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고 농림지역에 여러분들 사실 집지을 일 없고,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집지을 일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요거는 주택 부속 토지를 10배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요게 조정이 된대요. 요 부분은 저도 조정되는 거는 몰라요. 뉴스만 저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됐든 범위가 조정된다는 거, 요런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세가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대요.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상속세가 이제까지 납부를 할 때는 상속세가 갑자기 큰 돈이 나가잖아요. 큰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5배가 아니고요, 5년에서 이게 연장이 되면서 10년까지 분할 납부를 한다. 열심히 돈 내라 이 말이에요. 다 낸다 이 말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이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재 건물권의 가세 기준이 강화된대요. 그리고 요렇게 1월달은 보시면 1월달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 보자면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존에 뉴스 있던 거 그런 게 이제 시행이 된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거 대출이겠죠. 대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한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가능 확립. 이게 뭐냐 하면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신용카드만 써도 대출이 됐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개인 대출이 제가 안 된다 했던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게 뭐예요? 가계 부채는 통제가 된다 했죠. 가계 부채는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토지 담보 대출이라고 해요. 담보. 옛날에는 그냥 담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담대카죠. 주택담보대출도 따지고 보면 가계부채 전부 포함이 돼요. 왜? 개인이 받을 때는. 그래서 법인은 대출이 된다. 법인은 대출이 되니까 기존 라이브 때나 이렇게 제 라이브를 보셨으면 그 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을 건데 법인은 대출이 된다는 거. 근데 가계부채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DSR, 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내가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 명의로 남편이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됐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까다로워진다. 왜?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면 대출도 그만큼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됐죠. 근데 내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이 토지 담보로 5억 대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그 금액이 1억, 2억,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상담은 은행 상담원인데 대북의 담당자인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대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왜? 요즘 애를 별로 안 낳아요. 출산 문제. 참 그러고 보면 요즘 대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면 출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들 참 대단하고.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 대통령령으로 변경으로 된대요. 그만큼 이제 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민간 산업단지 신탁 개발 빨리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진행한다. 그리고 2022년도에 사전 청약 상세 계획을 발표한대요. 내년 2월달에 한번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발표하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달에 양도소득세 상생 임대인, 이것도 여러분들 보셨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완화. 이거 상생 임대인, 착한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안 시키면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1년 거주를 인정을 해준다. 인정해준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는 해당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관한 얘기예요. 수도권에 관한 얘기고 3월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신속 정비. 이게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을 안 하는 경우,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제 제주도도 최근에 이거 좀 했었어요. 착공계 제출하고 공사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적어도 착공계를 원래 건축 허가가 2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1년을 건축 허가는 1년이에요. 원래는 1년이에요. 1년인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2년이라고 해요. 2년이 지나면 건축허가는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착공계를 제출해요. 착공계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착공계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준공을 언제까지 하락하는 법적 제한 연도는 사실 법 조문에 없어요. 근데 이 착공계를 제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2년이 되니까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겠죠. 왜? 이런 경우 많았죠. 제가 2017년도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산간도로 300m 이상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착공계 취소 안 되려고 하면 5선 땡겨오는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러고 내 설계비 줬던 거 아깝잖아. 돈 줬는 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착공계를 제출해요. 근데 착공계를 제출하고 아무 행위도 안 했어. 적어도 이렇게 공고리라도 좀 깔아주고 포장이라도 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거 안 했어. 그래서 제주도에 이 조사를 최근에 해서 착공계에 대해서 이런 청문회 절차도 많이 진행하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았고요. 그리고 6월달에 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자 신청서류 편의 향상, 민간 공동도시개발사업자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7월달에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한대요. DSR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2단계 시행한다 그랬죠. 2단계. 근데 이제
3단계. 그리고 대출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이거는 뭐냐 하면 상호금융권, 이금융이죠. 이금융, 신협,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그러니까 예금하고 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량이랑 대출량이랑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내지 마라. 왜? 1금융에서 대출이, 그때도 이거 여러 라이브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1금융에서 대출을 막으니까 2금융이 대출이 폭등했죠. 왜? 몰리니까 글로 쏠릴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타는 뭐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뭐 2020년도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는 신축한대요. 공공청사는 그리고 보면 제주도도 진짜 잘 지났어. 공공청사는 나라 돈은 참. 그리고 지자체 생활 SOC 건립을 위한 복합사업 시범 추진 뭐 2분기, 이거는 이제 뭐 일자리나 그런 것 때문에 건설 경기 SOC 사업 이거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2분기 때 한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생겼잖아요. 임대차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근데 이제 주인이 거주한다 하고 나가라 했는데, 그러고 다시 그 매물로 나오니까 조정 분쟁 의원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뭐 조회 편의성 제고가 뭐냐 하면 임차인이 나갔는데 그거를 조정 분쟁 의원에 신청을 하면요, 그게 정기적으로 주인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려준대요. 알림 서비스로 그 사람인데 신청을 하면. 뭐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요즘 위로금 쪽으로 돈 주고 익혀버렸으면 그 이제 권한은 없어지는 거고요. 월세 세액 공제 한시 확대. 그리고 뭐 무주택자 월세 범위 내에 12개월 최대 20만 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주택자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대. 1년간 뭐 돈 준다 이 말이에요. 월세 거주 무주택자 무이자 대출 최대 20만 원.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때 해준다는 거고요. 832 이사대책 신규 공급 택지 지구 지정, 지구 계획 확정 등 신속하게 진행한대요. 이제까지 왜 안 했어? 84대책이나 2사대책 신규 공공택지 여러분들 아시죠? 상기 신도시 뭐 그런 거 있죠. 지구단위 계획 확정하고 신속 진행한, 이제까지 신속하게 진행 안 했대요. 도심 융합 특구 추가 지정 검토 및 기본 계획 마련. 그냥 이거는 뭐 부동산원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간의 추가. 이게 제가 벌금 맞았던 거예요. 가대로 처분.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나 인터넷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벌금 받은 게 뭐냐 하면 계약 완료가 되면 물건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영상에 보다 보면 매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이는 예전에 봤던 영상들이 안 보이는 경우,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금요일날 평대리 같은 경우, 매물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근데 계약금 입금됐기 때문에 저도 조회수 좀 나와야지,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중에는 그 업로드도 영상이 내려질 거예요. 그거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기간에 추가한다. 위탁 기간에 맡겼어요. 작년에부터 시행했던 거야. 이미 더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단속을 강화하겠다. 왜? 부동산 시장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투기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 마련,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이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야. 다 아는 내용들이고 뭐 바뀌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1월달에 대출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뭐 세제점, 상속세나 뭐 여러분들 재산이 많으면 뭐 자녀분들인데 뭐 상속이나 양도소득세 그렇지만, 주담대 같은 경우가 지금 1단계가 모든 규제지역에 6억 초과 주택 6억, 여러분들 주담대 대출 6억 그러죠.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 초과. 근데 2단계가 되면 총 대출 금액이 2억을 초과할 때 유지가 된대요. 근데 이제 3단계는 총 대출이 1억 초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자기 개인 대출이 이미 2억을 초과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DSR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억 이상 신고하세요. 토지담보대출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매물 소개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대출이 얼마나 나와요? 이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여러분들 소득이 내가 얼마 줘 소득세 소득 말고 소득 신고하는 금액 여러분들 소득세 내는 금액 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개업자 보고 대출이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불인이 돼요. 불인이 여러분들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똑똑하시잖아. 전부 다 내보다 다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은 누구 은행 대북의 담당자인데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출이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이런 DSR이 적용이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이 기사를 생각하라 그랬죠. 대출 수요가 몰릴 듯 1월부터 대출 수요가 풀리는데 1월부터 대출이 재개되는데 1월부터 대출 수요가 몰린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 내년에는 1월부터 DSR 내 소득 대비 그리고 7월 달에는 내 소득 대비 3단계가 조정돼 버렸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이 다 있을 겁니다. 담보대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계부채는 뭐다? 내 개인 대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2022년 부동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가 상속이랑 연관이 돼 있다. 상속세 내 자녀분 아니면 내가 증여나 아니면 그리고 이런 조합원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뉴스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알아보시면 뭐 그거를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조금 빨리 아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내 거 아니야.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고 여러분들 돈이야. 여러분들 돈이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셋딸아빠 정소장이었습니다.